첫 번째 종목 지금 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오늘 걱정 참 많은 종목입니다. 가지가 싫어요님의 KB금융부터 보겠습니다. 최근까지 정말 좋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다시 이거 52주 신고가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겨우 며칠 만에 주가가 훅 밀려납니다. 와, 이 KB금융이 사실 그렇게 뭐 급반등이 나오는 네. 급등락이 나오는 종목이 아니거든요. 오늘 그런데 낙폭이 거의 뭐 10% 가까워집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밸류업 정책 기대감으로 좀 올라갔었고 이제 맞아요. 편입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올라오다가 또 이것도 계엄령 사태의 영향을 맞아요. 받아서 정책 드라이브가 좀 그렇죠. 걸린 걸까요? 정책 추진에 대한 네. 이런 기대감들이 좀 사그라들게 되면서 이쪽 충격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자, KB금융 뭐 10만 원도 넘어갔다가 금세 또 앞자리가 8로 바뀌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알아볼게요. 이분 97,000원에 10%입니다. 네. 자, 전문가님, KB금융입니다. 금융주들 걱정이 지금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분 매수 가격이 97,000원입니다. 상당히 높거든요. 10% 비중이신데 금융주의 위기, 오늘 잠깐 이렇게 되는 거고 다시 올라간다고 봐야 될까요? 네, 우리 앵커님들께서 좀 중요한 내용 다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저도 이제 금융주들 추천 많이 드렸었어요. 특히,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의 관여도가 별로 없는 업종 안에서,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만 수급이 주고받으면서 잘 올라갔던 업종이거든요. 대표적입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이 지금 좀 휘청이고 있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이 정치 이슈예요. 근데 이 정치 이슈를 받아들이는 게 우리가 이제 잘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면요,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뭐 정치 이슈를 해석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현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추진해왔던 정책들을 보면, 친원전 정책이라든지, 또는 친밸류업 정책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또 하나가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 같은 게 있어요. 이쪽에 밸류업은 제외하더라도 원전이나,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처럼 국가 예산이 좀 들어가야 되고, 기술 개발이라든지 산업 안정화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산업군은 돈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해당 예산안을 정부가 원하는 대로 통과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좀 피력을 했고, 그리고 지금 상황이 됐죠.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뒤집어질 거냐, 아니면 제자리로 갈 가능성이 높으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저는 밸류업을 포함해서 원전 이쪽 있잖아요. 우리가 자체 모멘텀을 만든 게 아닙니다. 뭐냐, 글로벌이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우리만 따로 하는가, 뭐 이런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우리만 하고 있으면 우리가 끊기면 안 하는 거니까요. 대왕그룹 프로젝트는 그렇겠죠. 우리 정부가 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안 하면 못 하는 거니까요. 근데 원전이라든지 이런 밸류 프로그램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밸류 프로그램 어디 모방했죠? 일본 프로젝트 그대로 모방했습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에서 세세한 안건들을 사실 주주 친화적인 형태로 띄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안 해왔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있었다고 우리가 판단할 뿐이지, 전반적인 형태는 일본 거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지금 이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야당에서도 추진하려고 하는 게 주주 친화적인 이 증시입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 얘기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밸류 프로그램도 여기와는 굉장히 일맥상통한 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치의 이슈가 정치에 과하게 개입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변동성이 커질 뿐이지 이 큰 방향이 바뀔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야당이 혹시나 집권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밸류 프로그램 같은 정책은 지속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원전 얘기도 하다 말았는데, 원전도 글로벌 모멘텀을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뭐 단독으로 해서 탈원전 하다가 혼자 원전할게요, 이게 아니고 글로벌이 하니까 우리도 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은 휘청이지만 결국에는 제자리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뭐랄까요, 산업군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금융주는 저는 지금 가격부터는 없는 분들이 슬슬 담아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지금 하방이 좀 열렸기 때문에 이 밑에서 좀 분할로 잡겠다, 뭐 이런 형태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걸 이제 위에서 잡으니까 변수가 발생한 겁니다. 이러면 평단 관리가 사실 좀 쉽지 않아요. 이렇게 고가 레벨에선 제가 웬만하면 하지 마셔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뭐 비상계엄 발생하지 않았나요? 그거는 뭐 알 수 없는 영역이고, 앞으로도 이런 변수는 주식시장에 항상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최고가에서 그 범주에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타겟을 하게 되면 이런 이슈에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습관 자체를 좀 내려오면 잡는 형태로 보시는 게 좀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사야 될 자리인데 우리는 이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뭐냐? 이거 더 빠진다라고 어느 정도는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돼요. 이슈 자체가 지금 세게 증시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약 8만 원 정도 구간까지 오면은 한 번 더 사시는 거를 좀 권장드리겠습니다. 평단을 좀 세게 낮추고 나서 그걸 가지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홀딩 좀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다는 게 뭐냐면 단순히 뭐 좋다 이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올라와도 KB금융 PBR로 보면 아직도 초저평가입니다. 그러면 본래 가치에 좀 더 돌아간다라고 봤을 때에는 저는 이 10만 원 위에가 되는 이 신고가 영역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다만 KB금융은 스몰캡 종목이 아니에요. 게다가 금융주들 자체가 워낙 느리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보고 한다 이런 형태보다는 좀 길게 끌고 가는 형태로 접근하는 게 보다 바람직하다. 그리고 아까 밸류업 지수 편입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6일까지 해서 리밸런싱이 진행이 될 겁니다. 거기에 KB금융이 또 편입될 가능성이 또 높아요. 그럼 이런 이슈들 금융주가 아무래도 다양한 이슈에 속하지는 않기 때문에 특별한 모멘텀을 받는 것들은 잘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오히려 또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한 8만 원 초반까지는 열어두시되 8만 원 초반에서 한 번 더 사가지고 평단을 좀 낮추자라는 의견이고 그 비중 정도만 유지를 하시되 끌고 가는 전략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KB금융이었습니다. 8만 원대 초반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이 종목이 단기간에 승부 볼 만한 종목이 아닌 거죠. 좀 더 멀리 볼 수 있는 안목으로 잡고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 종목 KB금융이었습니다. 네.